강자, 호자, 문자. 손 원자, 백자. 그다음 삼천 원자, 발자. 70여 년 전 청도에서 수백 명의 민간인이 희생됐습니다. 적법한 절차 없이 무차별적으로 희생된 청도 사람들. 이들은 무슨 이유로 희생됐을까요? 이거는 뭐 법도 없고 무조건 뭐 그때는 우리 맛이 5명인가 6명인가 죽었어요. 올라와 들고 가야 안 보내는데 그 원신놈들이. 깊숙한 골짜기로 끌려가 영문도 모르고 희생된 사람들. 청도 민간인 희생 사건의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경상북도 최남단에 위치해 대구와 인접해 있는 청도군. 2개의 읍과 7개의 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청도는 웅문산과 비슬산 등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때문에 한국전쟁 이전부터 빨치산 활동이 활발했고 입산자들도 많았습니다. 제작진은 청도군 각북면의 한 마을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올해 81살의 서봉호 씨. 좀 움직이는 짐에 움직이고 있지. 지금은 그 농사는 안 하시죠? 농사는 안 하시고. 많이 먹이는 사람은 한 200발이 넘게 가지고 있거든. 이곳에서 태어나 줄곧 이 마을에서 생활하고 있는 봉호 씨. 70년 전 어느 날 새벽 아버지가 경찰에 끌려가 희생됐습니다. 사랑방에 이제 저기 동네 어른들 놀러 오면 저기 이제 놀다가 그거 하고 나는 이제 그 저기 만나러 살아. 지금 아버지 곁에 만날 누부장이긴 해. 그래 이제 밤에 저 지서 오래 해도 좀 뭐 보통으로 생각했지. 우리가 이러기래 뭐 갔다가 오겠지 뭐 전부 이렇지. 그리고 동네니까. 예.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면사무소와 지서. 때문에 가족들은 모두 별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옛날 면사무소. 이제. 면사무소 자리가 이 자리다. 여기 지금 하우스에 난 거. 예. 이 자리가 이 면사무소 자리. 면사무소와 지서는 어린 시절 봉호 씨가 늘 지나다니던 익숙한 곳입니다. 빨치산의 기습에 대비하기 위해 동네 사람들을 동원해 쌓은 돌담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지서는 이전하고 빈터만 남아 있는데요. 발이 저 이제 팔수소가 열애서가 있었지. 열애서가 있고 저거 이제 저 박예준 안에 저 공동 세미가 저 있어. 아, 저게 공동체. 공동 세미가 저 있는데. 지서 우물이었어요, 이게. 덮어놨네. 아. 봉호 씨에겐 평생 아픈 장소입니다. 첫날 이제 밥을 이래 갖다 주기네. 갖다 주고 이튿날 갖다 주니. 이튿날까지는 지서 이제 밥 갖다 주고 이랬는데 3일 채에 아직에 밥을 가지고 가기네. 벌써 산에 갔는 기라. 산에 휘청시키러 가본 기라. 한국전쟁 이전 좌우 대립이 심했던 혼란의 시기. 동네 사람들과 함께 지서로 연행된 봉호 씨 아버지. 며칠 뒤 새벽, 지서에서 불과 2km 떨어진 마을 뒷산으로 끌려갔는데요. 그날 마을 사람들은 뒷산에서 들려오는 총소리를 들었습니다. 요 소리도 듣기고 뭐도 이래 놓이기네. 5명이기네. 동네 뭐
다 그럴 것 아닙니까? 여럿이. 이놈에게 이제 우가가지고 전부 모시고 온택이지. 모시고 중간에 여기 철주 있는 여 밑에 네. 여가 다 이제 저게 무덤을 해놨다가 이제 나는 지금 요 꼴짝에 저 우리 산으로 아버지 모신 댁이지. 한국전쟁 전후 청도 지역에서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는데요.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2008년 군경의 공비 토벌 작전과 예비 검속으로 청도군 매전면 곰티제 등에서 586명이 청도경찰서 경찰과 국군 등에 의해 적법한 절차 없이 집단 살해된 사건을 진실 규명했습니다. 그 지역이 지형적으로 비슬산, 운문산 같은 굉장히 높은 산들이 있고 그리고 북쪽에 팔공산으로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흔히 우리가 빨치산이라고 하는 남조선 인민유격 때 그 영남 유격 지구에 속해 있던 지역이다 보니 굉장히 빨치산 활동이 활발했던 지역이고요. 토벌대가 대구 주둔 6연대부터 해서 22연대 호림부대 엄청나게 많은 토벌대가 거기 진입을 해서 작전을 펼칩니다. 그러다 보니 48년부터 사실은 소규모의 학살은 있었지만 우리가 집단 학살이라고 볼만한 사건들은 49년 초반부터 해서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그 보도연맹 사건들이 이어지고 그다음 51년 초반 이제 그 우리가 속된 말로 하는 잔당 처리하는 그런 토벌 과정에서 또 학살이 이루어지는 뭐 그런 맥락에서 1949년 초부터 51년 초까지로 저희가 판단을 했던 겁니다. 청도군 이서면의 한 마을. 옛날에는 이게 집을 같이 한 1년 70여 년 전 120~130여 가구가 살고 있었지만 지금은 많이 떠나고 빈집이 많습니다. 그 당시는 참 클 때는 배가 제작진과 함께 오랜만에 고향을 찾은 이노희 씨. 120, 30년. 뭐 저렇게 뭐 나무들 있고 그랬어요? 그건 아니었고? 없지. 나무 없었지. 요즘 감나무요 하나 있었어요. 감나무가 있었어요. 이곳에서 논밭을 일구며 6식구가 오순도순 살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아버지가 희생된 후 집안이 풍비박산 났습니다. 우리 오촌이 벨갱이 고수가 있었는데 여기를 잡으려고 하니까 안 잡히는 기라. 그래가지고 이사를 우리 이제 그러면 이제 동조모 할매가 있어 계시는데 지서 옆에다가 오락해가지고 지사를 오락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소털 그저 살을 했는 거야. 쓰여서 살아라. 살면은 아들이 엄마 보고 싶어도 안 돌아오겠네. 돌아오면 그때 잡으려고 돌아가는 거야. 그래 이사를 이제 갔는 기라. 아버지가 그러면 이제 숙모가 이사를 이래 갔으니 위에 사는가 싶어서 들다 받는 기라. 소치를 못 걸어가 밥을 못 하고 있는 기라. 그래서 소들 걸어줬는 기라. 소들 그저 밥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흙을 가지고 걸어줬는데 그 뒤에 이제 오게 되는 거면 뺄개이 집에 가가지고 쏙 걸어줬다 하면서 그래 몰리고 있는 기라. 그래 몰리더니 요지부동이래. 요지부동. 돈 갖다 줬다 대단하고 아무렇게도 안 되는 기라. 그래가지고 그래 갔다고 이래 나 듣고 있어요. 아버지가 청도 경찰서에 끌려가 희생되고 난 후 보도연맹원 가입을 권유받은 노희 씨의 형. 당시 18살이었는데요. 아버지가 이제 사상물에 이제 그래 됐으니까 그 이후에 즉시 또 저거 뭐고 보도연맹 그걸 신청을 받았던 모여라. 신청을 받았으니까 그 이제 임무직에 또 가입을 해붙는 기라. 보도연맹 가입을 시켜보는 기. 그러니까 이거는 요주부동이라. 진실화해위원회 보고서에 의하면 당시 청도군 보도연맹원은 2,100여 명. 한국전쟁 발발 직후 노희 씨 형을 비롯해 400여 명이 예비 검속됐습니다. 청도 경찰서 그 이제 부들리 가가지고 그때는 내려오락할 때 연락을 받고 내려갈 때는 조건부로 이불로 가라고 했다던다. 이불로 가져가 지더불 이불로 가져오너라 이래 됐나 뭐이라. 그러니까 이불로 그럼 짊어지고 이제 걸어서 갔는 기라. 가가지고 이제 그 부들리가 이제 그때는 사람이 많지 이제 그 보도임에 그 일개 군 보도임을 다 갔다고 못 나왔으니까 수요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가 이제 뭐 전매청이라 하나 뭐 전매국이라 그 창고가 있었답니다. 그거다 일괄적으로 다 수용을 했는 기라. 그래서 한 일주일 넘게 수용을 하고 있다가
이제 오메가 이제 참 자주 갔는 기라 며칠 만에 2, 3일 만에 한 번씩 갔는 기라 가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가니까 없는 기라. 그래 물이니까 어디 갔노 하니까 대구 동촌 변기장에 길따가로 갔다 가고 그 이상은 안 가르쳐 주더란다. 아버지와 형이 구금돼 있었던 청도 경찰서와 창고가 있었던 자리. 그때 신경 심정 말도 못하지 뭘. 건물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이 터가 네. 아버지와 형을 구하기 위해 농과 소를 파는 등 온갖 노력을 했지만 헛수고였습니다. 선치는 여기 며칠 동안 계셨나요? 한 일주일 동안에 우리 모처는 자주 왔어요. 면회를. 그래 그것도 빼려고 또 우리도 또 돈도 또 많이 썼어요. 오늘. 돈을 썼는데 결과 그 당시에는 날짜는 임박하지 전부 돈 남은 돈을 빌려 갔었는 기라. 빌려 갖다 줬고는 그 이제 파는 거는 이제 그 뒤에 팔고 소 팔고 뭐 담배 팔고 논 팔고 했는 그 뒤에 팔고 우리는 또 돈이 급하니까 돈부터 땡기가 쓰고 갖다 주고 파는 거는 뒤에 팔고 그랬는 기라. 그래 우리는 완전히 절대 나쁘다 우리 집은 그 당시에 형님 그때가 갚았지 뭐 보동님이 갚았지 이렇게 우리 집은 완전히 그 당시에 절대 나쁘세요. 높이 870m의 남산. 가을 단풍이 절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청도 8경 중 하나인 낙대폭포 등 여러 유적과 유물이 있어 사시사철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아픈 역사가 서려 있는데요. 1950년 1월 추운 겨울날 노희 씨 아버지가 희생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래 겨울철이니까 그 당시에는 그는 정월달이니까 정월초니까 아주 추울 때 아니라 그때는 제일 추울 때인기라. 참 우리가 하나 말하면 개죽음이라요. 개죽음. 죽으면서도 죽을 때 그때까지도 내가 왜 여기 죽어야 되느냐 원인도 이유도 모르고 죽었는 기라요. 아버지와 형을 한꺼번에 잃은 노희 씨는 힘든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높은 산악 지형이 형성돼 빨치산 활동이 활발했던 청도군 각북면. 이 지역은 이른바 밤에는 빨치산, 낮에는 경찰들이 활동하던 혼란의 시기였는데요. 경찰들은 밤이면 마을 청년들에게 보초를 서게 해 입산자들의 동태를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16살이었던 창환 씨도 일주일에 한 번씩 보초를 섰습니다. 그때에도 이제 경찰관들이 이제 낮으로 올라가지고 뼈의 위치를 찾아보냐죠. 밤에 내려와서 뭐 들어간다고 이제 맞아 그 타진을 하대요. 하고 그랬는데 그 이제 우리가 하면서 이제 그때는 뭐 하루에 일주일 한 번씩 돌아오더라. 당번이 일주일 한 번씩인가 이제 그걸 이제 감시하러 가대요. 빨리 이제 내려가는 거 밤으로 감시하러 가더라고요. 그때부터 나이가 15살, 16살 무시기나 그 이제 감시하러 갔어요. 밤을 잠도 못 잤어요. 감시하러 갔어요. 그때에도 이제 뭐 우리는 나는 안 잡아가더라고요. 나이가 그저 뭐 얼마인데 안 잡아가도 안 잡았는데 이제 우리 위에 이제 사람들은 이제 많이 모두 잡아가고 그랬지요. 농사일보다는 한학에 유능했던 창환 씨 아버지.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직후 무더운 여름날 갑자기 각북지서로 연행됐는데요. 아버지가 끌려간 이유가 보도연맹원 가입 때문이라고 추측할 뿐 아직도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각북지서에 있을 때 그때 끌려가지고 알고 작석된 어려서도 안 가볼 수도 없고 그분 낫지 또 순사들은 말도 그시나 말도 그렇지만은 또 이제 가가지고 사실 그 면회 왔다 가기는 한참 이제 안 된다 하지만 한번 시기 주더라고요. 시집 자꾸 만나고 뭐 그래 올라왔지요. 그 이제 지서 있나 이제 확인하고 가본 테이지. 그랬다가 이제 아마 지서서 한 이틀 한 3일 있었기라. 잠깐의 만남으로 아버지가 각북지서에 있는 것을 확인한 창환 씨.
하지만 그 모습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대있긴 해. 그게 있다 하더라고. 빌게이 자숙이구나 이거 하더라고요. 빌게이라는 놈 화성대 마이가 이름도 누가 하더라고. 이거 하면서는 말로 막 굉장히 참 상그랗게 하더라고. 말로 좋게 안 하고. 그렇게 이때가 그래서 봐. 그 조금씩 이제 수갑 채이가지고 나와야 돼요. 나와가지고 막 저때 가지를 못 남고 내가 한 5m 정도 떨어진 데서 비군 보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마루안노 그러대. 마루안노 하고 그래 누구한테 이제 집에 잘 해라 하고 연극하고 막 맞춰 보고 아버지 그래가지고 막 아버지 경찰관한테 가면 끌고 가보대. 난 올라와 보지. 얼마 안 돼 다시 청도 경찰서로 이송된 아버지. 곰티제에서 희생됐다는 소문만 무성할 뿐 행방불명됐는데요. 그로부터 한두 달 후 창환 씨 가족은 곰티제에서 아버지의 시신을 찾았습니다. 그때는 우리 마실 5명인가 6명인가 죽었어요. 아, 이 동네에서. 예. 그래 죽었네. 전부 다 거리 죽었어요. 거리 가가지고 뭐 아무 조건도 없고 뭐 의대지 뭐 법적인 심판도 없이 이거는 뭐 참 완전히 개죽음이라요. 개죽음인데 그래가지고 그때 여름이니까 옷을 이제 못이 가지고 입고 갔다 그런 게요. 못이 옷을 입고 갔는데 옷 보고 이제 시체를 이제 확인을 하고 그래 찾아가지고요. 그 집에 옷 안 하고 이모부가 와가지고 화장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지금 무덤도 없어요. 무덤도 없이 이제 사라지고 맞춰봤는데 그때 일을 보면은 참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청도군 각북면에 살고 있는 올해 98살의 도종열 어르신. 할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밀양박 씨 13대 종손이었던 남편은 한문을 읽고 쓸 정도로 유능한 인재였습니다. 나도 아들 제가 굳이 필적이라고 보라고. 요거 놔뒀대 요거. 남편의 유일한 유품인 필적을 70년 동안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어르신. 한국 전쟁이 발발하고 난 후 남편이 끌려간 그날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농사 지었는데 들에 논 둘러보고 집에 아직 물어오니까 아직도 못 먹고 뒤로 갔잖아. 아침도 못 드시고. 그래. 그 남편 그래 보낸 여자가 어떻겠노? 이후 남편이 청도 경찰서로 이송됐다는 소문을 들은 어르신은 청도 경찰서로 찾아갔습니다. 남편을 만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그 뒤 소식을 전혀 들을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들었었는데 청도로 갔거든. 내가 찾아다니니 내놓으라고 안망해도 안 내놓고 내준다 하더니만 뒤로 가요. 혼자 없어요. 70년의 세월이 흘러 걷는 것도 많이 불편한 어르신. 오랜 세월 혼자 농사를 지으며 힘들게 생활했지만 내 딸을 번듯하게 키웠습니다. 갑자기 떠난 남편을 생각하며 눈물로 수많은 밤을 지새웠습니다. 내 딸 서이 낳았는데 또 유봉이 하나 있어가 아들로 가니 기다리면 아들도 못 놓고 또 딸도 낳으니 딸이 사형제거든. 딸 아들 못 낳아 울고 남편 갚고 없어요 울고 이 집이 한데 10년 낮 밤으로 울고 나주는 이사 그래. 그러면 할아버지는 뱃속에 있는 애는 모르고 돌아가신 거네. 모르지 뭐. 애기 있는 동 없는 동 모르지. 10대의 시집와 백발노인이 된 어르신. 종갓집 며느리로 오랜 세월 묵묵히 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르신은 70년이 넘도록
한순간도 남편을 잊은 적이 없는데요. 올해로 100살이 되는 남편을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발소리 나면 할아버지 오시는지 보고 계셔? 그럼 생각이 난다. 아, 오는가 싶어요.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흘러도 뭐 그런 산 사람 보내놨으니까 내가 생각나잖아. 뭐 시신도 못 보고 아무것도 못 봤으니까. 청도군의 중심지에 자리하고 있는 청도읍의 한 마을. 이곳에서 나고 자란 올해 76살의 손영식 씨. 오랜만에 고향을 찾았는데요. 마을 곳곳에는 유년 시절의 추억이 서려 있습니다. 우리는 팔레트가 아직도 있네, 이 동네가. 예. 어렸을 때 추억 좀 많으시겠는데? 예. 어릴 때 목욕하고 뭐 빨래터도 하고 여기서 뭐 물놀이도 하고 많이 놀았죠. 하지만 이곳은 70년 전 아버지가 희생된 가슴 아픈 곳이기도 한데요. 당시 남로당에 가입했던 아버지는 늘 경찰의 눈을 피해 다녔습니다. 이 집은 누구 집입니까? 재정 조부집이에요. 그러면 그때 이제 여기로 선친이 오셨나요, 여기? 그 외양간 위에 음. 뭐 숨어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아버님이 그때 왜 피해 있었는지 그건 이제 내용도 몰랐는데 이제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뭐 그때 이제 그 뭐 공산당이 뭐 가입했었다, 남로당에 가입했다는 그런 얘기 이제 들었죠. 그 후에는 그래서 피해 있었다 하는 얘기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왜 그 숨어있는지 그것도 몰랐죠. 그때 숨어 있었던 외양간이 어디 있어요? 그 조자리인데 지금 저 허물고 없어 지금 조자리인데 이제 저기 옛날에 그 외양간 자리예요. 빨갛고 탐스럽게 연근 감나무가 유명한 마을. 당시 300여 가구 정도가 살 정도로 북적댔었는데요. 마을에는 영식 씨의 일가 친척들도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좌익단체에 몸담았던 영식 씨의 아버지와 작은아버지. 국민보도연맹원에 가입해 이따금 소집 통보를 받고 모임에 나갔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그때 아침에 경찰서에 뭐 오늘 막 갔다 오면 부역같이 뭐 하라고 뭐 풀 뽑는다 하고 갔는데 오늘 막 가면은 뭐 부역이 끝난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 그날 가가지고 바로 이제 처형을 당한 거죠. 네, 그날이 음력으로 6월 28일이에요. 하지만 한날 한시에 경찰에 끌려갔던 아버지와 작은아버지는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도로가에서 그 차에 그 트럭으로 사람 그 갑발을 덮어 씌워가지고 가는 걸 봤어요. 그때 우리가 이제 보면서 그때 빨개 실고 간다 그 소리도 했어요. 우리가 어릴 때. 그 우리 아버지가 실려가는 것도 모르고 그 빨갱이가 실려간다 하고 그래가 그 이제 검토지에 올라가 사형당하는 그런 처형하는 그때 이제 총소리도 들리고 그런 이제 우리가 기억이 나요. 이후 영식 씨는 계속 경찰의 감시와 빨갱이 자식이라는 편견 속에서 살아야 했는데요. 경찰서에서 우리를 뒤를 잘 감시를 했어요. 그 우리 자녀들을. 그 후에 전두환 대통령 후에 5.16 이후에 계속 그 저 경찰서에서 자녀들 감시를 항상 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 내가 대구에 그 수성내미콘 가는데 잠깐 몸을 담았을 텐데 그 이제 그만두고 그 회사 그만두고 나왔을 텐데 그 회사를 한번 가니까 그 사장이 그 경찰서 형사들이 당신 왜 찾느냐 그래. 그래 형사들 내 찾을 일이 없는데 뭐한테 찾았노? 그러고 난 뒤에 또 대구 친구집 놀러 가니까 청도에 그 김영사 그 사람 뭐가 니 찾아왔노 이렇게. 그래 그때부터 이제 그때라서 내 경찰서에서 내가 계속 내 추적을 하는구나 알았지. 청도군 청도읍과 매전면을 연결하는 고개인 곰티제. 한국전쟁 전후 많은 민간인이 이곳에서 희생됐습니다.
전쟁 이전에는 빨치산 부역 혐의와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전쟁 이후에는 국민보도연맹원으로 예비 검속된 민간인들을 경찰들은 이곳에 끌고 와 집단 학살했습니다. 아버지와 작은아버지가 희생됐다는 소식을 들은 다음 날, 영식 씨네 가족은 이곳에서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어머니와 숙모하고 조음조부하고 여와가 시신을 여기서 찾아갔어요. 그치? 시신 구분을 못하고 옷을 보고 알았다. 옷을 보고 여기서 찾아가. 그래가 일단 감매장 해놨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장을 해서 이제 정식으로 배장을 했어요. 장례식을 했어요. 하지만 한여름에 많이 희생돼 대부분 시신을 찾아갈 수 없었습니다. 정언에 의하면은 주로 그 한여름철이라 가지고 7월 달에 많이 희생됐대. 6, 7월에. 그래서 시신이 막확 늘려가 있는데 한 2, 3일 돼 여름 날씨에 다 썩어버리고 누가 누군지도 잘 구분도 못하고 이래가 못 찾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네. 희생되는 사람들이 여기 있어도 그러니까 여기 지금 유해 발굴하면 시신이 여기서 많이 나온다고 봐야 돼. 곰티제 학살지에서 가까운 거리에 마련된 청도 민간인 희생자 추모 공간. 지난 2016년 설립됐는데요.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2008년 진상규명을 통해 국가의 공식적인 사과와 위령 사업의 지원, 재적부,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과 인권 교육 강화 등을 권고했습니다. (600명에) 가까운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된 청도. 억울하게 희생된 영영의 넋을 추모하며 통안의 세월을 살아온 유족들이 이제야 조금씩 위로받고 있습니다. 시신도 수습 못하고 무덤도 없는 분이 586명 중에 거의 반 이상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돌아가신 희생자분들에 대한 합동위령제를 지냄으로써 우리 유족들이 아마 마음의 위안을 조금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 말씀도 잘 따뜻하게 하고 그러셨어? 그러신 분이었어? 아이고 그럴 적에는 어른 기시고 그러니까 따뜻한 말도 옳게 못 들었다. 그랬어. 그냥 그래 살아요. 그래 살았어. 그런데도 지금도 보고 싶으셔? 그 사람도 안 보고 요 사니까 보고 싶지.